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혈장의 하수사죠? 하수사. 혈장론의 하수사. 그러니까 이제 하수사는 이게 전순이죠. 이 전순 아래에 주름처럼 이렇게 약간의 미사. 그러니까 가는 사격이죠. 그러니까 미사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전순인데 이 전순 부분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생지일 경우입니다. 생지일 경우에만 이 하수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거는 그 구묘나 지금 현재 이미 이 설정된 봉분에는 그 하수사를 못 봐요. 왜냐면은 지금은 그 인위적으로 이걸 다 혈장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지를 구할 때에 이 밑에 이 하수사. 이게 하수사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혈장이란다면은 이게 전순에 이렇게 약간의 골이 지면서 작게 좀 나와 있는 거, 가늘게 나와 있는 그 사격을 하수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미 조성된 묘에서는 이거를 보기가 좀 힘들겠죠. 이 사격 자체를, 이 하수사를 보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수사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바로 입수 일제란 말입니다. 이거 일절이죠. 이거는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속기라고 그러죠. 속기. 기를 묶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입수 도두가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얘가 도두가 되죠. 이거는 도두. 이게 그림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혈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도두가 되려면 여기가 돼야 되겠죠. 이제 좌측 500컬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혈이니까. 근데 용이 이제 이렇게 이 태조산하고 중주산을 걸쳐서 이제 소주산이죠. 소주산은 주산이니까 요 주산을 걸쳐 주산에서 용맥이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죠. 혈장으로. 근데 여기서 입수 일절에서 여기서 속기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속기가 된 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하수사가 왜 필요하느냐. 하수사가 바로 여기가 하수사인데, 미사, 이제, 이 조그만한, 이렇게, 이, 팔처럼 이렇게, 이 사이사이, 이렇게 이렇게 주름이 약간의, 어떤, 이, 형상을 보여주는 걸 하수사라고 그러는, 미사. 그러니까 아주 가는 사격을 하수사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 부분이란 말입니다. 요 부분이 하수사예요, 요 부분이. 요 부분이 전순인데, 전순에, 이, 약간의 지상에서 어떤 이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으로 약간. 그런데 얘 하수사가, 여기서는, 그래서 옛말에 뭐냐면 생들 잡을 때에, 하수사가
있는 것을 잡으라고 그랬어요. 하수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완전한 혈이 된다. 이거는 혈이다. 혈을, 이게 혈의 혈증이다. 우리가 가끔 그 혈증이라는 말을 쓰죠. 혈증. 혈증이라는 거는 바로 혈을 맺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하수사예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그 이미 조성된 묘나 그 구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세월이 오래 가가지고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 고를 지는 수도 있지만은 그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이거를 다 이 봉분을 묘역을 단장하면서 그건 지웠기 때문에 없다. 근데 생기일 경우에는 하수사가 있으면 이거 혈증으로 보고 여기 혈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하수사 역할은 뭡니까? 지금 말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물에 3분이다 해가지고, 물이,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여기 이제 뭐가 됩니까? 이게 백호가 되겠죠. 백호. 이게 청룡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올 때에 이 견정에서 청룡이나 백호, 그래 주산 해운문화 주산 경쟁이 되겠죠. 이 견정에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에 이거를 우리가 3분할 때 이걸 1분이라고 합니다. 1분. 이거를 처음엔 이제 흘러나온다 해가지고 1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흘러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1절에서 용매가 물을 반드시 품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수기를, 물은 아니라도 수기를 이렇게 품고 혈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혈장 안에. 여기서 물을 품 물이, 수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감싸주겠죠, 혈을. 이렇게. 그 다음에 입수 도두에서, 여기서, 입수 1절에서 이렇게 입수 도두로 들어온 입수룡이 도두에서 여기서 이제 응치를 하죠. 여기다가 이제 그 생기를 이렇게 모아놓은 생기 탱크죠, 이게. 생기 탱크인데, 요리 도두 생기 탱크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 수기를 이렇게 이제 또 분산을 시켜요. 이제 물을 분수를 시킨다고. 그러면은 이 물이, 혈장으로 흐르는 물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흘러나가가지고 하수사에 부딪히는 거예요. 밑에 아래 하수사에. 이쪽 하수사에. 이게 하수사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눈에 평상시에는 안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유출해야 돼요. 이게 하수사의 역할이라는 거는 이쪽 1분수, 그러니까 청룡이나 백호자를 타고 명당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 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막는 게 아니고 이거는 2분수. 자, 요거는 입수에서 물을 털 수가 있어요. 용맥에 들어다가. 요거를 2분이라고 그러죠. 2분수라고 그러면 돼요. 요거를 1분수, 2분수. 그 다음에 입수 도대에서 물을 터는 거를 3분수라고 그래요. 3분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1분수는 실적으로 우리가 그 구묘 간산을 가더라도 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분수하고 3분수는 사실상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물이라고 얘기는 안 씁니다. 이걸 수기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용맥이 털어내는 물이에요. 용이 이 태조산에서부터 중조산, 소조산, 현무봉으로 해서 이렇게 올 때의 용맥이 아주 대맥일 경우에는 물을 털어낸다고, 안에서. 여기 와서 털어내요. 1분수에서 털어내고, 2분수에서 털어내고, 3분수에서 털어내. 도두에서도. 그 물의 흐름을, 수기를 이 앞에 사수사에서 물을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물을. 내가 저쪽 이 장수가 있죠. 장수군. 장수군이 저쪽 함양하고 이렇게 60지를 사이를 두고 장수군이고 60년 고개 우측은 함양이고 그러는데 그거 간사를 갔는데 실적으로 우리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혈수다 해가지고
이 혈장 내에서 이렇게 흐르는 물을 내가 구경을 못했어요. 단순히 우리가 유추만 하는 거죠. 그게 이런 물이 있다. 혈수가 있다. 그런데 요 물을 언제 봅니까? 이 하수사로 치고 나가는 물을 언제 볼 수가 있죠? 우수. 바로 비가 왔을 때는 요 물이 다 보여요. 이 혈장 내에서 모아져 가지고 요 물줄기, 그러니까 봉분입니다. 이게 봉분은 요거는 혈장은 봉분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이 봉분을 타고 물이 이렇게 흘러나간 것이 실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비가 올 때는. 그래서 요걸 봉분을 타고 나는 물을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상수라고 그러죠. 상수. 근데 이제 그 장수를 가니까 그거는 자연 발생적인 물인지 하여튼 물을 봤어요, 내가. 이 물이 혈장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대가 혈장은 높죠. 근데 이쪽 청룡이나 백호는 좀 낮죠. 이 명당까지는. 이 사이는 좀 낮죠. 근데 이거는 높아요, 혈장은. 그런데 여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더라고요. 평상시인데. 이게 비가 안 왔는데도. 그거를 바로 혈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혈수. 이 혈장 내에서 어떤 물을 발생을 시킨다 해가지고 혈수예요. 그러니까 혈수는 바로 이 하수사에서 혈수를 막아줘야 한다는 얘기야. 쭉 빠져버린 게 나가버리면은 이게 혈의 그 응기를 못 오고 흘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 길수가 아니고 바로 이 혈장 내에서 발원한 물이 혈장을 이렇게 감싸주고 태국물을 감싸주고 하수사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물이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비라고 합니다. 하비. 이거를 하비. 이 어깨 밑에 써가지고 이거를 하비 이렇게. 하비. 어깨비. 아래쪽 밑에 여기 제일 아래쪽 어깨 돼가지고 하비라고 그래요. 그럼 뭔 얘기냐면은 이 하수사가 물이 그냥 그대로 쪽 빠져버리는 역할을 이렇게 팔로, 자 봅시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하수사가 있는데 이 팔로, 이 아래쪽 이 팔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이 혈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막아주고 요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서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 하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아주고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얘기. 이렇게 그런 얘기라고요. 그게 바로 이 하수사의 역할은 청룡이나 백호 견정에서 발원된 명당수를 이렇게 막아준다는 그런 하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혈장 2를 타고 내려오는 혈장 속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물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혈수를 막아주는 거를 하수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것도 있죠. 막는 물이 자 여기서 이렇게 발원이 돼가지고 명당수가 이렇게 나간다고 합시다. 이게 이제 골육수라고 그러죠. 발원된 물을 우리는 이제 골육수라고 이렇게 육수라고 그러죠. 요거를 반대편 물을 세수를 자손수라고 그럽니다. 자손수. 그러면 물이 여기서 이제 그 명당수가 이제 청룡이나 백호에서 발원된 물이 백호 쪽에서 발원이 된다고 합시다. 물이 이렇게 흘러나갈 때에 이렇게 나가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소수. 조그마한 물이 이렇게 가늘게 이렇게 나가겠죠. 이거는 이제 세수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골육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기법에서 사용하는 그 물을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견정에서 발원된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에 여기 하수사 물이 여기서 우측에서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막아줘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앞쪽에서 이렇게. 반대. 이걸 역간이라고 합니다. 역간. 이렇게 막아주니까 물은 이렇게 이쪽으로, 이 방향, 백호 쪽으로 방향으로 물이 이렇게 빠지는 못 오고, 역간, 이렇게 하수사가 아래쪽에서 역간을 시켜주니까, 이걸 막아주니까,
물은 어디로 흐릅니까? 이 하수사, 이게 합이 팔을 타고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물은, 하수사, 이 혈수는 반드시 역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하비가. 아래쪽에 전순에 붙어 있는 하비가 혈장의 물을 같이, 청룡이나 백호 견정에서 발현된 물이 아닌 그 물 방향 쪽으로 같이 나가버리면 순간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흉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딱 아래쪽에서 막아주는 합이, 팔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아주게 되면은 요거는 순간이 되지를 못하고 역간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길수다. 그러니까 하수사는 반드시 역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역간이. 이 교재에도 나와 있죠. 역간사라 부른다 그랬죠. 하비 또는 역간사라 그런다. 근데 이것이 순간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명당수 방향으로 같이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버리면 안 되겠죠. 물이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명당수가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 합의사가 있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앞쪽에서.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막아주는 거, 앞쪽에서 이렇게. 요 물이 막아주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우선수일 경우는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물 줄기가 좌측에서 막아주니까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좌측에서 막아주니까. 그게 역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물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 혈수하고 명당수가 어떻게 보면 이게 서로 충원다는 뜻도 되겠죠.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길수가 되려면은 명당수가 이렇게 우측에서 이렇게 나와서 흐르게 되면은 혈수는 하비사가 하수사가 좌측에서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이렇게 물이 이 혈수 여기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치게 되면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나가겠죠. 물은 하수사에 나오는 물은. 그런데 이렇게 우측에서 막아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가지고 순간이 되어본다는 얘기라고. 요 명당수하고 같은 흐름을 같이 타기 때문에 이거는 하수사로서는 물론 하수사가 있다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떤 혈증이 되겠지만은 길한 하수사는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역간은 반대로. 요 흐르는 물 쪽으로 이렇게 이쪽에 좌측에서 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가 하수사가 이런 식으로 막아줘야지 요 물을 치고 요 혈수가를 치고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장수에서 나 봤어요. 혈장 어디서 내가 그 물줄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디서 보이냐면 요 밑에서 보여요. 밑에서. 요 아래쪽에서부터 물이 막 이게 약간씩 삐져 나오는 식으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타고 나가는 걸 봤어요. 혈장 아래쪽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기운이, 그런 산은 상당히 기운이 세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근데 지금 일반 우리가 구미호 간산을 가더라도 물은 없어요. 혈장에. 물을 볼 수가 없어. 그 상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혈장에 오행해가지고 내가 설명드렸죠. 도두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두를 금으로 본다. 승금이다. 오행이 다 있죠. 혈통. 그 다음에 나나. 혈에서 이제 이렇게 따스운 기운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이. 그러니까 반드시 이 명당도 그렇지만은 혈장도
반드시 그 오행의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혈장의 오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냐면은 요거는 물하고 관계있죠. 하수사는. 하수사가 뭐 딴 거 관계돼 있습니까? 하수사는 글자에 물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를 공부하면서요, 이 물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뭘로 봐야 되냐면은 재로 봐야 됩니다. 재로 봐야 돼요. 그리고 부로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하수사가 확실하게 되면은 이 혈장은 재와 부를 취한다고 돼 있어요. 재와 부를 취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은 무조건 재로 봐요. 지금 우리 이쪽 옆에 신세계가 앞쪽으로 지금 현재 복개천이 돼 있죠. 근데 복개천에 상당히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죠. 복개천을 타고. 여기가 신세계 백화점 이렇게 있으면은. 근데 신세계 백화점 한번 보세요. 이쪽 터미널 신세계 백화점을 보게 되면은 이 앞에다 또 이렇게 물을 가둬 놨어요. 앞쪽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물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가둬 놨다고. 이게 고이는 물은 뭐? 재와 부를 취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풍수적인 어떤 건축 설계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수사는 글자가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재사, 하수사라고 하기도 하고 재사라고 합니다. 재물하고 관계가 돼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열론입니다. 기열론. 하수사는 이제 그 아래쪽 하비를 하수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전순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전순에 붙어서 이 팔처럼 이렇게 약간의 그 둔덕이 져 있는 그런 거를 하수사라고. 어떤 큰 사격이 아니고 약간 둔덕처럼 져 있는 것이다. 이제. 자, 기열론. 기열론은 글자 그대로 우리가 기필한다 해서 그거죠. 이런 혈은 혈증처럼 보이는데 기혈은 혈은 아니다. 이런 혈은. 혈을 맺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뜻이죠. 기혈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쭉 수천리를 이렇게 내려오죠. 용이.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 천리 내룡의 일석지지. 일석지지다. 그러니까 수천리를 이렇게 행룡해서 들어온 용도 하나를 탁 혈을 맺는다. 이게 혈은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여러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난경에는 이렇게 장서에는 이렇게 천리를 일석지지다. 그러니까 여러 혈이 수만 개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큰 우리가 터에 물론 돼지는 대발하고 그러죠. 얘기 들어봤죠? 돼지는 대발하고 소지는 소발한다. 이제 그런 얘기 있어요. 소발. 이게 돼지가 큰 땅일수록 대발을 하고 땅이 적으면 적을수록 소발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기회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풍수를 배울 때에 이렇게 수천리를 행룡해 와가지고 이렇게 혈을 하나 딱 맺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물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있기 때문에 음양상배가 되어가지고 혈을 맺는다는 얘기죠. 그럼 음양상배가 된다고 하는 거는 즉 바로 음과 양이 이렇게 교구를 했다. 교구를 해야지 이렇게 혈을 맺는다냐 그런 뜻이죠. 교합을 해야지. 그러니까 반드시 용진혈적이라는 거는 용이 끝나고 이렇게 용이 수천일 행령에서 해서 끝나버리고 그거죠. 그 다음에 혈적했다. 혈을 맺었다.
그러니까 용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면은 가령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용이 혀를 맨다는 거는 이 천지간에 음양교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용과 물은 반드시 서로 이 교류를 해야 되고, 용과 물은 서로 이 상배를 해야지 혀를 맺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혀를 이제 그렇게 부르죠. 혈처, 혈토, 혈구 이렇게. 혈토란 얘기는 그 혈장에 오행했을 때 그 토를 넣어서 혈토라고 합니다. 원래는 혈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고서에 혈토란 얘기가 이제 혈이라고 하고 혈토 이렇게. 그 다음에 혀를 맺으려면은 뭐 음양상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천지간에 음양 교류가 돼야 되고 다 좋죠. 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주변에 여건이 양명해야 산세가 양명해야 되고 수려야 되고 이런 산이 있어야 돼 주변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거는 반드시 물론 그 용준 혈적이 된 정확한 혈장 같은 데는 주변에 용호나 안산이 없어도 무안산 무용호도 혀를 맺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변의 사격, 그 다음에 주변의 지역 여건이,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땅속을 볼 수가 없죠. 이걸 이제 혈행이라고 그러죠. 혀를 맺는 거 혈행이라고 그러는데, 이 형세를 보고, 형을 보고 우리가 혀를 잡는 거예요. 형세를 보고. 그러면 형세는 뭡니까? 즉 말해서 이 수천리를 행령한 용도, 혼자 이렇게 독산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다가 기봉해서 딱 혀를 못 짓는다는 얘기예요. 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 용이 이 태조산을 내려오는 동안에 뭡니까? 주변에 이게 호동하는 산도 있고 뭐 여러 산을 만나죠. 오면서 수천리를 행령하면서 그냥 혼자 쭉 이 큰 이 평양지에 요거 없이 호동사 없이 혼자 이렇게 내려와서 혀를 맺지를 못한다. 주변에서 반드시 이렇게 호동하는 산이 있어야지. 뭐 산이야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산세가 있겠죠. 산이 이제 산줄기가 주변에 많겠죠. 이렇게 호동이는 산이 있어야지 이렇게 내려오지. 뭐 때문에? 용은 이게 용이죠. 여기가 혈이고 요거는 혈이고, 용은 범위가 크죠. 여기서부터 다 용이니까요. 끝에서부터. 용이 이렇게 행용해서 혈을 맺을 때는, 혈은 지난 시간 설명했죠. 철은 차면 안 돼요. 혈은 찬 것을 무서워하고, 용은 주변에 이게 없이 혼자서는 절대 혈을 못 맺는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혈은 이 고독, 용고라 해가지고, 용은 아주 고독, 외로움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용은 행동을 할 때는 주변에서 같이 동무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 혀를 맺기 전까지 행동을 할 동안에. 이게 없이 혼자서 독산으로는 힘들다. 혀를 맺기가. 근데 기혈은 뭡니까? 기편. 바로 이런 어떤 조건이 혼자 왔든지, 와가지고 그 주변에 그 산세가 파쇄가 되어버렸든지, 함몰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그냥 홀로 가지고 독혈이다 아니 돌로라 해가지고 그냥 이쪽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탕연이다 해가지고 아주 지퍽지퍽한 진흙탕 속에가 혀를 맺는다고. 그러니까 기혈은 글자 그대로 이거는 가혈이죠. 이거는 깊이 있는 혈이니까, 혈이 깊이를 하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혈을 못 맺는 거죠. 근데 보면은 꼭 혈처럼 혈장 같은 그런 조건을 내려오다가 이런 기혈 조건을 만나버리게 되면 혈을 못 맺는다. 이게 기혈로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 다음에 참함은 이제 아주 입속바인데 아주 험상궂게 생긴
다이가 앞에 서 있거나,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첫째 조학입니다. 조학은 이 조자가 이 거칠 조자입니다. 거칠 조자. 거칠 조자. 조학. 요거는 뭐냐면은 산세가 웅장해요. 웅장한데 이 산 자체가 돌이 많고 그 다음에 아주 추하게 생겼어. 그거를 조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보면은 현장에 서보게 되면은 실제 어떤 수려거나 양명거나 맑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그 산이 깨질재하고 그냥 이 비틀어 말라졌거나 이제 요런 산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산의 형체, 혀를 맺는다는 그 산의 형체가 이거는 이 추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이 체격이나 인상, 그 다음에 그 용모 이런 등등을 다 보죠.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그 생김새가 깨재재하고 용모도 단정치 못하고 그 다음에 체격도 애소하고 이제 이런 경우는 뭔 얘기냐? 바로 그래 놓고는 우리가 사람이 저 사람 좋다 나쁘다를 그냥 평가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겼으면은 우리가 평가를 할 때에 별로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바로 내가 이 음택을 정해야 될 그 터가 그런 식의 좀 깨지거나 이렇게 막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거는 거칠다. 그래서 거칠조자 써가지고 이거는 기열, 혀를 맺지는 못한다. 이제 그렇게. 이게 요런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양택을 선정을 할 때도 그 양택으로 이 뒤로 양택지로 진입하는 들어오는 그 직전에 산이 형세가 그렇게 깨지거나 추악하거나 박지를 못하면은 양택지로서도 이거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그 다음에 중굽이죠, 중굽. 중굽은 이제 이거는 이 높을 중자죠. 높을 중자. 중굽. 높을 중자. 그게 중급은 글자 그대로 높은 데서 쭉 떨어진다는 얘기죠. 밑으로. 아주 험준해서 위로 오리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한번 올라가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다. 예, 경사가 너무 져 있기 때문에. 경사가 보통 60도 이상만 돼도 이렇게 중급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혀를 맺는 땅은 이제 원래 좀 완만해야 돼요. 부드럽고 땅새가 부드럽고 완만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중급하니까 밑으로 중급한 산 치고 산세가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산이 급히 떨어진 산들을 보면은 앞이 뭔가 흠이 다 많아. 근데 중급이라도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히 오다가 뚝 떨어진 거, 이거는 여기서 이 높이가 얼마 안 되죠, 이 지상에서. 근데 요거는 양택으로 근대웅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웅전은 다 이런 식이에요. 좀 중급이지만은 급하게 떨어졌지만은 여기 이 산세가 원체 맑고 그 다음에 용이 활발한 그 기복 굴곡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뚝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 산은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양택질 쓸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웅전이 다 이런 뒤쪽이 급하게 떨어진 산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고 이제 올라가서 보면은 요 뒤에 소조산이나 중조산 이 행도가 용의 행도가 아주 변화가 심하고 여기에 확실한 그냥 혀를 이렇게 딱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중급은 뭐냐면 이런 식입니다. 요 중급은 뭐냐면은
높을 줄자니까 높게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는, 근데 뚝 떨어질 때는 여기는요, 근 뒷면이 많아요, 산. 우리가 지난 배웠죠. 산의 앞과 뒤를 먼저 구분해라. 근데 요거는 뒤쪽이 많아, 중구분.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이쪽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험상궂어요, 산세가. 산에 배 쪽에 있다고, 등 쪽에 있다.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 글자 그대로 산세가 이렇게 중급하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여기를 중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깎아내야 되겠죠? 이렇게 깎아내가지고 축대를 써야 되겠죠? 어차피 묘를 쓰려면은. 예? 그러니까 여기다 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 축대를. 근 축대를 쌓으면요, 축대에 쌓아서 묘를 이렇게 우리가 조선하게 되면은 바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은 이에서 부는, 자, 요 지면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이제 봉문 있죠? 여기서, 위에서 부는 바람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랬죠? 봉문을 치고 들어가는 바람. 근데 무슨 바람이? 지면을 깔고 들어오는 바람. 이 바람이 이 시신한테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지면을 타고 들어오는 바람. 그런데 이런 거는 뭡니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분다면은, 이렇게 맞바람 분다면은, 축대를 쐈으니까, 축대 사이를 타고 이렇게 혈장 안으로 바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축대를 싸고 이렇게 봉문을 조성하게 되면은, 뭐라고 그러지? 이제 곧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풍념이라고 합니다, 풍념. 이 염자를 쓰기도 하는데, 풍념. 바람을 탔다. 축대를 타고 바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어차피 중급 아주 급하다, 산세가 급하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다 꼭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한다는 얘기라. 그러게 되면 이거 너무 사람이 요거를 다 깎아내가지고 축대를 쌓기 때문에 풍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간산할 때 LG도 그렇지만 효성도 그렇죠. 보면은 아주 중급 급하게 용이. 그러니까 혈증이라고 하는 거는 용이 내려오다가 어떤 이 제절이 돼가지고 딱 서야 되거든요. 아래쪽 혈장 봉분 아래쪽에서 딱 서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제절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중급으로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축대를 써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쭉 그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쭉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묘는 여기다 썼어. 묘는 한 정도 썼겠지. 여기다 썼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게 제절이죠. 이게 제절이라고 한다, 이걸. 일단은 이렇게 내려왔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렇게 변화지점 있죠. 이게 변화지점. 그러니까 여기는 혈을 맺는 일단에 혈증이 됐다는 얘기야. 이 제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뚝 떨어져 볼 때 이건 안 되죠. 이 지상은 여기인데. 그러면 여기다 축대를 쌓을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자손들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혈을 맺을 수가 있어요. 혈을 맺는 경우가 있다고. 여기에 제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뚝 떨어져도. 여기 축 떨어져 상관없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바람이 불면은 봉분이 여기니까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시신의 이치는. 여기 바람이 뚝고 들어온다 해도 여기는 별로야. 여기는 미치지를 못하죠, 바람이. 그러니까 이거는 혈을 맺을 수가 있어. 근데 요거는 단 조건이 주변에 이게 사신사가 다 양명해야 된다. 주변에 사신사. 수려하고 양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용혈의 어떤 조건과 그 다음에 안산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명당도 평탄 5만 원이 좀 명당이 좀 국세가 넓고 요거는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혈이 될 수가 있다. 무엇 때문에? 이 제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을 준자 써가지고
높은 데서 급하게 뚝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옹종이죠, 옹종. 옹종이라는 거는 이 안으롱자, 부스럼종자. 이게 이건 뭔 얘기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 중자, 이 다로자다가 이제 중자, 이걸 부스럼이라고 한다, 부스럼.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부스럼이 옹종이 됐다라고 한 거는 산이 지금 현재 우리 일종의 나는 북악산 있죠. 물론 북악산이 뭐 어떤 새가 됐기 때문에 한양에서 아니 한북정맥 백두대 가서 타고 와가지고 태조산 도봉산하고 삼각산이 태조산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보현봉이 이제 중조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악산이 소조산이고, 밑에 우리 한양의 전공을 거다가 소점을 했지만은, 지금 북악산을 보면요, 요거는 약간 이렇게 이제 정상학계 아니에요, 북악산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면, 그러니까 이는 동쪽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돼 있고, 서쪽은 약간 극경사가 돼 있다고 그렇게. 서쪽은. 근데 옹종이 뭡니까? 지금 이쪽 강화문에서 한번 보세요, 북악산을. 여기에 뭐 하나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바위가 이렇게 있고. 이걸 바로 옹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산 덩어리로 일단 여기에 탈살이 되어가지고, 북악산이 차라리 육산 덩어리 산이었다면 이거는 상당히 이거는 세계적으로 이거는 참 보기 힘든 혈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악산 자체가 석산이다 보니까 이게 보이죠? 바위 꼭 염소 발톱처럼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바위가 험준하게 이 강화문을 통해서 딱 이렇게 강화문 사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딱 보여요. 강화에서 보게 되면 또 뭔 얘기냐면, 요 뒤에 보현봉이 약하게 내다보고 있어요. 요 북악산. 뒤에서 이게, 요거를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본다, 강화문에서 본다면은, 근데 여기서는 안 보여요. 경복궁에서는 이게 보현봉이 이 규봉이란 말이에요, 규봉. 규봉이라고 그래요. 능계다보는 도적봉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세의 한양이 조선 500년이 엄청난 예세 속에서 쌓여져 있었다. 이게 4대, 우리가 4대를 안고는 이 터의 이 영동령으로 봐서는 근데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강화문까지 이렇게 진로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 나는 이게 좀 어떤 맞지 않는 이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실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명당에서 이 경복궁에서 이렇게 딱 봐야지, 봐서 이렇게 규봉이 보여야 되는데, 강화문에서 보면 이걸 보현봉, 요것이 보현봉이죠? 저 평창동 뒤에 있는 거예요, 보현봉. 이게 바로 옹종이에요. 주산 자체가. 아직 탈살이 안 된 석산 덩어리로 막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렇죠. 이렇게 좀, 육산 덩어리가 이렇게, 밝고 수려하고, 그 다음에, 이게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막 우리 부스럼 나듯이, 이렇게 막, 덕지덕지 이렇게, 함몰되거나, 꿰지거나,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요거를 옹종, 부스럼이다. 근데 이런 데에다 장사를 지내게 되면은 자손들이 장병이라는 거는 긴병입니다, 긴병. 장병. 질병이라고 써놨는데 원래 장병이 맞습니다. 긴병. 긴병은 뭐죠? 지금 요즘 얘기하는 그거죠.
고혈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뇨라든지 이렇게 장병에 걸릴 수가 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종기가 나 있으니까 주산에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해요. 그 다음에 단안이죠, 단안.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장에 단안할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혈이 싫어하는 건 이겁니다. 이거. 찬 거를. 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 혈토라고 할 때에, 자, 혈토는 모가 토금수가 다 모가 토금 응계돼가지고, 아니, 잇목,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상수, 수, 이게 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는, 이게 이게 이 혈토라고 그랬죠? 우리 혈장의 오행에서. 그러면 결국에 마지막에 한 거는 뭐가 걸립니까? 마지막에는 나나라 해가지고, 하가 발생한단 말입니다. 하가.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열을 맺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나나란 거는 글자 그대로 뭘 뜻합니까? 이거는 따뜻한 기운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혈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어야지 이게 이 체백이 시골이 한 골로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5년, 이제 우리가 이 연대를 5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망의를 여기다가 모시게 되면은 5년 뒤에는 육탈이 되고 깨끗 육탈이 돼가지고 한 골이 된다는 거예요. 한 골이 되려면은 조건이 따뜻한 기운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은 제일 싫은 게 이 한이에요. 찬 거. 또 차단한 뜻은 뭡니까? 차단한 거는 글자 그대로 이 주변에 어떤 그 양명한 햇빛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높게 있거나 아주 높은 데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그 사신사들이 그냥 이 앞쪽에 버티고 있어가지고 실제 이 일광을 못 받게 조건이 그렇게 좋고 다 그러면 단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안은 그게 아니죠. 결과적으로 이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산이 지금 말해서 이렇게 있는데 산이 오다가 요 정도의 혈을 맺는 거예요. 높게 이렇게 여기다가 혈장을 정했을 때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쭉 지나가면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다 보면 여기에 혈이 있으니까 여기서 불더라도 요 위에는 다 이렇게 치게 되면은 산이 이렇게 있어가 치게 되면은 요리 툭 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툭 치고 바람이 딱 닿다가 탁 역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되면 뭡니까? 이게 이 마지노선이죠. 그러니까 이거 치게 되면은 바로 치고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혈에 바람이 닿는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찬바람을 다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또? 여건이? 바람도 받지만은 또 주변에 이렇게 산이 높고 이렇게 양쪽으로 쌓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딱 품앗이 있어도 실제 햇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에 차단되어 버리죠. 이렇게 비친다 하더라도 여기 차단되죠. 여기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비친다 하더라도 차단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사신사들이 양쪽으로 넓게 이렇게 높게 이렇게 포진을 해가지고 이거를 막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혈은 난인데 혈은 우리가 그 혈장의 오행에서 이 난이 돼야 되는데 난이 못 되고 결국에는 요거 차기 때문에 여기에 응달이 돼서 차기 때문에 요거는 한 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